1. 여자 축구 올림픽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대 독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지난 경기에서는 일본의 수비벽에 상당히 고생한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미국의 중앙 전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미국이 중앙 미드필더 역량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 3명의 미드필더를 가지고 투볼란치의 독일을 유린한 것이다. 이미 4대1로 조별리그에서 대승을 기록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어서 독일은 캐나다 상대로도 상당히 운이 좋았다.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어도 승부차기까지 간 것 자체가 운이 좋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전체적으로 독일이 중앙에서의 힘에서 밀리면서 양 윙어들을 가지고 공격을 가는 것으로 대응해야 했는데 뷸과 브란트가 다소 부진한 것이 독일 입장에서는 아쉬웠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는 상대 공미를 막아세우는 역량 자체는 보여준 케이스이긴 했는데 결국 미드필더의 전개 능력이 문제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미드필더 숫자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어느 정도 독일이 압박으로 전개를 막아세우는 역량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 전개 역량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미국이 페이스를 잡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미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브라질 대 스페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지난 경기에서 프랑스를 잡고 월드컵에서의 복수를 하긴 했다. 다만 PK로 또 불필요한 골 위기를 맞이하는 등 수비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1대1 상황에서의 수비가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스페인을 상대로도 해당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조별리그에서 마르타가 퇴장을 당하면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 이어서 스페인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장점은 뒷심이다. 0대2로 지고 있었지만 후반전에 2골을 기록하면서 승부차기 끝에 경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었다. 일단 스페인이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진영에서의 흐름을 꾸준히 잡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장점은 신뢰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림픽에서도 후반전에 골을 넣는 것을 실패했던 경험은 없었다. 브라질이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1대1 수비력에서는 그다지 안정적으로 상대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PK를 내주거나 퇴장자가 나오는 등 거친 수비 역량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태다. 스페인이 강하게 압박해서 추가적인 공격 찬스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브라질도 안정감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경기 스페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나모 키예프 대 레인저스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나모 키이우가 보여주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흐름도 대체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이다. 일단 파르티잔 상대로는 슈팅을 최대한 주지 않는데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레인저스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난전 양상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역습 상황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력이다. 지난 파르티잔 같은 쉬운 승부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어서 레인저스는 지난 시즌에도 아인트호벤과 벤피카를 상대로도 난전 상황을 만들 정도로 공격적인 흐름에서의 힘이 좋은 편이다. 물론 레인저스가 플랜 A인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실패할 경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난전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 아인트호벤과 벤피카를 극복해낸 것은 아니기도 했고 레인저스가 프리시즌에도 아약스와 메뉴를 상대로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디나모 키이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는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레인저스의 역습 흐름도 아인트호벤이나 벤피카를 상대로 어느 정도 통한 바 있다. 디나모 키이우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흐름인지는 알 수 없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릴 대 페네르바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이 가진 능력은 역시 높은 라인을 구축한 상황에서의 압박이다. 특히 상대의 전개를 후방에서부터 방해를 하면서 수비적인 능력치를 높이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지난 시즌 데이비드가 보여준 결정력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낙제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했는데 기복이 심해서 생각보다 라인을 높인 상황에서도 골을 다득점 양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편이다. 이어서 페네르바체는 무리뉴 감독이 루가노의 공격성을 어느 정도 잘 통제를 했다.
튀르키예 리그의 특성을 따라서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제코를 앞에 두면서 최대한 점유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승부하는 흐름이다. 루가노와의 매치에서도 1, 2차전에서 모두 점유를 가져간 것은 아니었지만 밀리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것은 꽤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결국 릴이 라인을 상당히 올리는 상황에서도 데이비드가 골을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낫다. 특히 페네르바체가 점유를 굳이 가져가지를 않더라도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통해서 공격에서의 효율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루가노 전에서도 드러났지만 릴이 점유율을 통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잘츠부르크 대 트벤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잘츠부르크의 특징이라면 상당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위권 팀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를 수비에 투자하느라 공격력이 생각만큼 리그에서 보여주는 레벨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경기 동안 4득점에 그치기도 했다. 적어도 트벤테가 보여주는 장점은 점유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어서 트벤테는 늘 상위권 팀들과도 승부가 되는 팀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도 52%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아인트호벤이나 페에노르트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만 약했을 뿐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편이다. 특히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스를 잘 주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지난 시즌 원정에서도 17경기 19실점으로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점유라는 점에서는 트벤테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잘츠부르크가 점유 기반의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페이스를 잃고 수비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형국에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력을 리그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레벨이 낮은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 아쉬웠다. 이번 경기 트벤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뉴잉글랜드 대 내슈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내슈빌이 수비적인 팀이라서 뉴잉글랜드가 가진 공격력이 잘 통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뉴잉글랜드가 공격력으로 내슈빌을 어느 정도 최근에는 잘 상대를 하는 편이었고 적어도 난전 상황까지 만드는 것에는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내슈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밸런스 자체가 크게 무너진 상황이기도 해서 뉴잉글랜드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어서 내슈빌의 문제는 공격과 수비다. 일단 장점이라는 수비력도 센터백의 진모맨이 없어진 상황부터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격에서도 메카티가 애틀랜타로 간 이후로는 무크타르 원맨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한계를 맛보고 있다. 언론에서도 미드필더의 볼 전개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팩폭을 날리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뉴잉글랜드가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결국 뉴잉글랜드가 적어도 공격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 포인트다. 진머맨이 없는 내슈빌의 수비나 무크타르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내슈빌의 공수 밸런스에 대해서는 악평만이 가득하다. 이번 경기 뉴잉글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